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MBC TV에서 2시간에 걸쳐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대화쇼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과 내용,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저녁에 네. 2시간, 그게 117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니.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과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네. 짜증이 날 때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느끼셨습니까? 네. 일단,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빼고, 무조건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니까 그분 빼고, 그래도 진지하게 양쪽 극단 빼고,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봤던 중도의 입장이나 혹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점이냐면 지금 2년 반이 지났잖아요. 예. 그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계속 뭐 기자들 통해서 혹은 또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들 마음속에. 그럼 그 부분들을 앞으로 2년 반 동안, 남은 2년 반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할 건 변하고 또 새롭게 내놓을 건 내놓고 또 지켜야 된다면 그걸 왜 진짜 지켜야 되는지 속마음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거였지. 무조건 내가 잘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묻지마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2시간 동안을 이 텔레비전에 눈길을 그냥 주고 있었는데, 답답했던 건 교수님 마음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이 거의 뭐랄까 자기 애로사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소연하는. 하소연하는 사람.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아직도 군주제 국가냐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기회에 임금님한테 백성의 고통을 하소연하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격쟁이나 신문 고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신문고. 물론 어저께 말씀하신 분들의 사정은 사실 들으면 딱하고 공감이 그렇죠. 가는 부분이긴 해요. 일용 노동자 말씀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MBC가 잘못한 거죠. 일단 그 부분에서는 사전 인터뷰가 있었다는 거예요. 16,000명 다 이래서 사전에 너 뭐 질문할 거니? 그렇다고 어떤 뭐 때문에 했니? 그러면 그래 이건 신문고로 가거나 청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 MBC가 지금 뽑은 사람들 일단 17명 중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탈북민 문제도 사실 탈북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강제 북송도 있고 또 제가 어저께 놀랐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에 그 굶어 죽은 아사한 그 모자 사건을 모녀인지 모자인지 하고 더듬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 땅에서 이 자유를 억압해서 그 땅을 탈출해갖고 굶지 않겠다고 온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서 모녀인지 모자인지 물어봤지만 어쨌든 탈북민을 얘기하신 분도 자기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말씀하신 분들은 따로 그런 어떤 창구를 마련하고 이것은 토론이니까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자기가 속한 세대나 계층의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질문, 어떤 국민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야. 라고 공감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16,000명 중에서 표본으로 해갖고 자유스럽게 각본 없이 한다. 각본 없이 한다고만 지금 선전을 하고 되지 않았느냐. 봐라. 각본이 없었다라고만 한다면 그 2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전파 낭비. 예. 아니면은 팬미팅이냐. 보여주기 쇼냐. 심지어 아무 말 대잔치냐 이런 비판까지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이랄까 이런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중구난방에 보여주기 쇼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도 보더라도 뭐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본이 없더라도 가닥을 추려줘야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분야는 이번부터 20분간은 정치 분야만 질문을 하겠다든지 경제 분야를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가닥을 추려줘야지 그런 그 형식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방송의 수준이 또 이런 식으로 막 마구잡이로 아무리 각본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질문 내용을 그러나 질문에 어떤 순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각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룹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펼쳐지려면 1막, 2막, 3막, 3막, 4막 영국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각본이 없더라도 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섹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섹션, 사회 섹션, 경제 섹션, 뭐 남북 관계, 정치에서도 남북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또 수가 지소미아, 있죠. 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사전 인터뷰했으면 이런 사람들로 그룹핑을 했을 거 아닙니까? 300명 중에. 그러면 일단 인지시켜야 된다. 300명한테 우리가 섹션별로 할 거다. 정치 섹션은 처음에 정치 섹션 몇 분, 뭐 사회 섹션 몇 분 이렇게 인지시켜서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됐고 두 번째 사회자의 역량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저께 다 쳤다 한마디. 사회자가 전체를 꿰뚫으면서 쥐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질문이 길어지면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공평해야 돼요. 공정하게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부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앉아 있고 이것들을 미리 숙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계산한 대로 사람들을 배정하고 질문에 시간을 주고 자를 때 자르고 그리고 너무 막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 내가 어떻게 선정할 테니까 너무 크게 목소리를 내면 이게 진행에 방해해야 된다. 처음부터 주지시켜야 되고. 그런데 배철수라는 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고, 음악 프로를 많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음악 프로와 진짜 생생한 시사 프로와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르죠. 너무 개입을 못하니까, 너무 그냥 지켜만 보니까, 나중에는 전문 아나운서 둘이 보조였는데, 이 두 사람이 끼어들어서 컷하고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한테 시켰는지에 대한 정말 결과적으로는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철수 씨는 그 분야에서 아주 탑이죠. 그러나 이분은 예능 또 이런 예능 쇼라든가 이런 데 사회를 봤을 뿐이지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하려면은 시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전문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면은 적어도 여기에 사회자도 종편이든 공중파든 이런 시사 프로를 진행하시는 아주 노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다 나름대로 사전에 지식을 알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구상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예능 프로 이렇게 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보통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17번이나 했더라고요.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10번 이렇게 임기 4년 동안 엄청나게 자주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해요. 가장 유명한 게 오바마 대통령이 페이스북 본사에 가서 페이스북 임직원들과 하는데 경제 문제를 갖고 딱 집약적으로 재정 감축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바마 케어 문제, 경제와 복지 관련해서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을 때 또다시 그 주제로 질문을 하면서 아주 깊은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추가 질문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성 질문도 하고 애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아쉬웠던 건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기자와의 기자 회견을 3회에 불과했더라고요. 2년 반 동안.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적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첫 해에만 11번을 기자들과 전체 45번인가 했어요. 예. 그 뭐 DJ도 김대중 대통령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2.5회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어저께가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기자간담회도 기자회견도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쌓여온 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필요한데 2.5회에 불과하고 국민과의 대화도 처음이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첫 해에 2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는 진솔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조국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과라는 표현을 그동안 늘 송구하다고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사과라는 표현을 분명히 쓴 것은 좀 평가를 할 만한데 그러나 부동산 또 공수처 남북관계 지소미아 주 52시간 모병제 여러 개가 다뤄졌는데 국민들한테 흡족하게 또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좀 짚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안보 문제가 지금 아주 시급한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여성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2년 반 동안 지금 답보 상태다. 그분 질문 아주 좀 명쾌했어요. 간결했고 제일 낫대요.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너무 사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어떤 대목이 하나 있는데 남북 관계만 바라봤을 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회담을 지켜봐야 되고 미국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를 비판하는 쪽에서의 생각은 바로 그 대목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민족 우선 이게 그러니까 북한 쪽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우선돼야 되고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근데 이 표현이 남북만 있으면 금방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지금 느껴지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문제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미국도 자기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이 지금 거의 개발됐으니까. 하지만 정말 절박한 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야지 우리의 어떤 안보 내지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건 별도로 마치 미국과의 문제이고 비핵화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동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비핵화 문제를 지켜봐야 되고 그건 동맹만 아니면 남북 관계는 무조건 그냥 속도 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질문이 있어야죠. 아니요,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아직도 인식이 2년 반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2년 반 동안은 이 안보 문제를 비판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형식적인 질문과 형식적인 답 아니겠느냐.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사실 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또 우리로부터 그런 방파제 그런 이중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가지만 그 지소미아 폐기하는 문제와 일본의 우리 수출 규제 이것도는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은 좀 못 해준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우리 안보 관계. 그럼 지소미아 폐기해도 아무 관계 없으면 몰라 지소미아를 원래부터 맺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대목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겁니다. 이미 한일과의 관계 만이 아니다. 지소미아가 상징하는 건 그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체제고 지금의 북중러와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축으로 우리가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축 중에 어느 쪽을 택할
없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축을 형성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침략 야욕을 어쨌든 우리가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일 간에 맺어지게 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상징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미 최근에 이제 한미 협상 단계 속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실질적으로 뭐 이걸 안 해도 한일 관계의 안보 협력은 계속 할 거다. 그 안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의 초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왜 압력을 넣느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럼. 일본이 압력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왜 우리한테 압력을 넣느냐에 대해서 이 속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일 관계물을 뛰어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고 전혀 인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좁은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인식을 보여줬다.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뭐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송구하다 또 사과를 거듭드린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조국 사태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조국의 네.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적은 라든가 또 본인의 반성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난 것은 조국을 잘못 임명한 대통령의 그렇죠.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뭐 공수처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얘기 중에 국민적 통합, 그러니까 지금 극단으로 이렇게 갈려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표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검찰 개혁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몰려 나온 걸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정쟁을 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국 퇴진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분노는 또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검찰 개혁하라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대통령의 시각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서초동 민심만 그렇죠. 보는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지금 나오신 분들이 외친 건 검찰 개혁입니다. 그럼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저께 인식 중에 사실 그 한 걸음도 대통령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구나. 사과하고 송구하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잘못이었고 정말로 그 본질을 인정을 하고 바뀌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비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두 군데에서 느낀 게 이겁니다.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20대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실망한 것뿐입니다. 지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중학생이 여성주의에 대한 그 공약이나 혹은 취임사에서 하셨는데 실제로 아직도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는 낮은 거 아니냐 했더니 하는 말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됐다. 그걸 인정하시죠? 알고 계신데 아직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예 질문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잘못이었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 20대도 그렇고 뭐 여성도 그렇고 바로 그런 대목이 서초동 검찰 개혁 그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혀져 있다. 귀가 닫혀져 있다. 눈이 닫혀져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진짜 경제 부분에서도 진짜 물어봐야 할 얘기들은 많이 안 나왔는데, 부동산하고 주 52시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정책도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경기를 전 정권처럼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런 건설 쪽을 활용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서울인데 평당 1억짜리 집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 갖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들부터 다 자주택이고, 지금 뭐 오히려 최근에 통계에 나오는 것 보면 7만 5천 세대인가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체감과는 좀 다른 얘기고,
또 주 52시간도 국회 탓을 하고 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책을 처음부터 왜 잘못 세웠느냐 이것이죠. 소주성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최저임금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고 어떤 언론에서 뭐 제목을 다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뭐, 어저께 조금 비중이 좀 있었는데요. 다른 질문에 비해서. 워킹맘이었어요. 보니까 질문한 분이 그 이제 육아를 하면서 워킹맘인데 서울 지역에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이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대답에서 사실 그분이 이야기한 건 이거거든요. 30대의 워킹맘 왜 일을 하겠습니까? 왜 부인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집 한 채를 장만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장만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 우리가 지금 그 저금리잖아요. 집을 갖고 있다는 게 죄악시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다는 건 그나마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30대가 그래도 집 한 채를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해야 그래도 내가 이제 자산으로서 내가 노후 그러니까 40대 50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축약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한다는 말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금 45만 원이라고 그랬네. 또 청년을 위해서 75만 원을 짓고 있다. 이건 진짜 엉뚱하잖아요. 그분이 진짜 이야기하는 핵심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 얘기는 부동산 우리가 잘하고 있고 완전 완벽하게 할 거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했다는데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오늘 뭐 어느 신문에서는 헤드라인으로까지 일면 뽑았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지금 DJ 때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봤어요. 강남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얼만큼 오르고 있느냐. 가장 많이 오른 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DJ 때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 가장 1위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오르고.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 두 대통령 때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표는 굉장히 안 좋고 뭐 어떤 계층이나 어떤 지역의 사람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또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그 사실 유체이탈화법이죠.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입니다. 또 아쉬웠던 것은 지금 어제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뭐 일자리, 탈원전, 입시, 방위비 분담금 지금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2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다른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지금 현안으로 닥친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는 이런 일들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아쉬워요. 네. 저희 딸이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는데 어저께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바쁘냐? 저도 이렇게 일일이 다 적으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왜 앉아 있니? 그랬더니 딱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아니 일자리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나도 묻고 싶어서 사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이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가 제일 사실 소중하고 정말 절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한테는 일자리, 또 어떤 세대한테는 방위비 분담도 진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몇 조 원을 더 내야 되는지 혹시나 남북 관계에 이 매몰돼서 도리어 미국에게 이 정도까지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도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속 시원히 뭐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답변도 듣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도 없었다. 우리가 본 건 물론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의 보니까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장애인, 탈북민, 일용노동자, 뭐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어저께 마련한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이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했어야 됐다. 좀 아쉬운 부분이 네, 그런 점이 이분들의 이 욕구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 또 쏟아내서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 전환도 하고 또 내각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해서도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들도 좀 꼭 질문이 없더라도 표명을 좀 해줬으면 되는데 그냥 전처럼 앞으로도 고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그런 의지만 나타난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또 아주 안타깝고 좀 아쉬웠습니다. 예, 교수님이 저한테 또 언론사 대선배님이신데 그 언론사에서 사실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제목감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뭘 했다 그러면 야 이거 제목 뽑자, 이거 제목 뽑자 하잖아요. 근데 제목이 뽑는 건 주로 뭐냐면 이거 진짜 새롭게 지금 준비한 얘기야. 이건 대통령이 뭔가 비전을 얘기했어. 그런 거죠.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야.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네. 뭘 바꾼다든지, 대통령의 생각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를 지금 던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목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제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내용 갖고만 쓴 기사로서의 제목들을 보면 가장 많이 제가 오늘 읽은 게 이겁니다. 부동산 계속 저기 할 것. 그 뭐랄까요. 이 경기 부양 안 하고 부동산값 억제할 것.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기사의 제목. 근데 물론 또 하나 있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 사과. 사과는 편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복붙 대통령. 복붙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용어인데 예, 맞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해서 갖다 붙여는 거. 그러니까 2년 반 거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어저께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냐.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고 생각을 바꾼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시간을 다 시청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하고 아마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저와 같이 느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또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그것을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야당과의 소통이 아닌가 합니다. 야당과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국민과의 보여주기 쇼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